10월 7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견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아침 출근길 빗길입니다.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은 흐리고 이렇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7mm입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오늘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19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 활동을 촉진하는 조례안이 9월 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는데요. 강원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발의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또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무형유산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매지농악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매지농악 활성화 계획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고요. 또 영월군과 일본 히가시카와정이 공동 주최하는 2021 영월 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이 8일부터 19일까지 두 곳에서 동시에 각각 열린다고 하는데 영월군의 국제사진교류전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는 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기획전시실에서 기획전시 530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도내 한지 작가 24명에게 각각 정해진 공간을 무료 분양해 전시 공간을 지원하고 한지로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는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하며 작품을 판매하는 아트페어도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횡성 지역 농토를 우량 농지로 만드는 어사토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횡성군은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농축산 실천과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우량 농지를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횡성군은 지역 가축 분뇨를 퇴액비로 만들어 경중 농가에 제공하고 안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축 순환 농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선정돼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확정하면서 탄소 중립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일회용품의 사용량은 전년 대비 78%나 늘어난 상황인데요. 최근 강원도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강원도의회 윤석훈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윤석훈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윤석훈 의원입니다. 예. 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이번이 처음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됐는지 배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인 가구가 많아졌고 택배 급증, 커피 문화 확산, 소비 생활의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자원 전략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아무래도 이제 식당 직접 가기가 어려우니까 배달 음식 늘어나면서 일회용품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해서 이전부터 일회용품 사용 저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럼 이번 조례에서는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까? 예, 대상 범위를 이제 강원도의회를 포함한 행정기관과 강원도가 설립한 이제 공공기관으로 했고요. 일단 도지사 책무로 실태조사,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교육 홍보하도록 했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 내용에는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매년 행정기관 등의 일회용품 사용 현황 등을 조사하고 또 저감 계획에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내용들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용히컵 사용을 이제 전면 금지하고 네. 개인용 텀블러나 이제 머그컵 사용하기, 사무실 내 민원인용 이제 다회용기 배치, 회의 행사 개최 시에 이제 종이컵 병이든 생수 안 하기 등. 그 교육 홍보는 이제 강원도 자연학습원, 네. 자연환경연구공원 교육, 체험 학습 과정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뭐 지금도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운동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좀 실천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환경보호 관점에서도 필요한 사안이지만 막상 코로나 시국도 있고 또 편리함 속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일회용품 사용이 익숙한 터라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줄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강원도 지역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과 규제 현황은 어떻게 좀 관리가 될까요? 일단 그 자원의 이제 정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식당이나 집단급식소, 목욕탕 이런 데서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데요. 네. 2003년부터 이제 지속적인 이제 지도 점검으로 이제 정책은 안정화 단계인데, 다만 이제 테이크아웃, 배달업소나 이제 자동 판매기, 장례식장에서는 이제 사용이 가능해서 아직도 다량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규제됐던 사항들도 코로나19 이후 많이 좀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네. 실제 이 규제로 어느 정도 좀 저감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환경부에 따르면 이제 비닐봉투나 일회용컵 등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서 네. 한 280억 개, 한 36만 톤 일회용품 이제 폐기물 감축이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자율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어떤 단속이라든가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강제 시행도 좀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이 규정, 이 조례 이제 발의된 내용에는? 그 강제적인 건 별로 없고요. 네. 일단 이제 지속적인 지도 점검 정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적응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됐는데, 아직 시행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동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혹시 또 장단점 같은 것이 좀 있을까요? 네, 도의회에서는 이제 올해 2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각종 회의 때, 행사 때, 페트병 생수나 종이컵 사용 안 하기 등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점차 정착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더욱 확대해서 청산의 뭐 태엽과 커피 일회용컵 반입 안 하기 등 줄이기에 강원도의회가 이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네, 뭐 의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지켜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럼 매일 마시는 이제 커피 한 잔이라도 일회용품 안 쓰고 네.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고요. 일단 일회용컵 대신에 텀블러나 다회용컵, 비닐봉투 대신 이제 장바구니나 에코백, 음료 구입 시에 이제 무라벨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시면 일회용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갈 때 이제 비닐 용지
이제 가게에서도 주시지 않으니까 마트 갈 때 시장 바구니를 많이 좀 챙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커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 사용할 때도 그렇고 이게 뭐든지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네, 꾸준히 계속 좀 반복적으로 한다면 큰 효과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부터라도 물 한 잔 마실 때도 종이컵 드셨다면은 다시 개인컵으로 좀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 함께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도의회 윤석훈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이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2년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원주 매지농악을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자세한 소식은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2022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나요? 네, 무형문화재 보존의 문제점과 활성화시킬 방안을 주제로 공모가 열렸는데요. 원주시를 포함해 총 7개의 지자체가 이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원주시는 이 지원비를 포함해 총 2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원주 매지농악을 중심으로 무형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전통 농악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형유산 관광 투어, 무형문화재 웹툰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는데요. 원주시 역사박물관 문화재팀 홍희지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매지농악을 주제로 총 행정, 축제, 관광, 체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행정 역량 강화 부분에서 워크숍을 통한 무형문화재 행정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고 지역 축제 또는 원주 관내 학교와 연계해 전통놀이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를 관광자원화시켜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관광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분들이 이해하기 다소 어렵고 쉽게 접할 수 없는 매지농악이라는 무형문화재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고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무형문화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주시가 이 매지농악을 활용해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계획하고 있는지요? 네, 일단 원주시의 무형문화재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사업의 중심인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2호 매지농악입니다. 이 외에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오칠 분야와 강원도 무형문화재 32호 한지장이 있는데요.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시는 문화재 시티투어 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시티투어 버스는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무형유산 답사를 즐기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장 답사와 더불어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재미있는 상식과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듣는 강좌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또 매지농악을 주제로 시민들이 농악 과정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쉬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매지농악 웹툰을 제작하는데요. 많은 무형문화재 중 매지농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원주 매지농악이 특별한 역사와 특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원주 매지농악은 우리고장 풍물 원래의 전통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농사철에는 두레농악, 명절에는 오락으로 전승되어 이 원주 매지농악의 보존 가치가 높습니다. 원주 매지농악관 강영구 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매지농악은 강원도 영서지방의 유일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15-2호고요. 그가 태생과 동시에
마을의 성한항당이라든지 마을 구성원들의 무사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 농악의 기능과 농악의 같이 흥에 즐겁게 노는 농악,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전통 문화를 관광화하고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육성 개발 사업 등 매주농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 활성화 사업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문화재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또 전 연령층을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밖에 또 뭐 준비된 행사 있으면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고대도시 원주 시민사진 공모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주 시민들이 관내 유무형 문화재를 주제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전시회로 개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등록문화재,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등 다양한 원주의 문화재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0월 8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요. 전시 기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박물관에 방문해 원주의 문화재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원주 매진농악단은 10월 8일 대한민국 농악축제에 참가하는데요. 전국의 농악단을 초청해서 농악 공연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원주시 무형유산인 매진농악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어져서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원주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우리 무형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군과 일본 히가시카와정이 공동 주최하는 2021 영월 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이 8일부터 19일까지 서로의 안부를 묻다라는 공동 주제로 두 곳에서 동시에 각각 열린다고 하는데 이번엔 영월 한일 국제사진교류전 소식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고명진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영월군이 일본 히가시카 지역과 문화교류 협약을 맺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또 국제관계가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네요. 어떻게 준비하시게 됐습니까? 예. 이번에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다라는 주제의 사진전을 통해서 이제 영월과 히가시카와정 지역 간의 주민들이 그야말로 위로와 치유, 회복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는 뜻에서 국제교류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영월과 히가시카와정은 2010년 우호교류 협력을 맺은 이래 민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죠. 히가시카와 영월은 사진이라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대표 사진작가와 일반적인 생활예술인들까지의 대중적 사진예술 교류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왕래는 힘들지만은 사진작품을 공유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양 도시에서 전시하게 된 것입니다. 영월은 이제 산과 강이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일본의 히가시카와정은 어떤 지역인가요? 일본의 히가시카와도 거의 그런 똑같은 환경이죠. 오히려 저희보다 인구가 적으니까 한 8,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일본의 북쪽에 있죠. 네. 일본은 히가시카와정은 1985년도에 일본에선 처음으로 사진 마을을 선언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국제사진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특이한 것은 지역 주민이 모두 함께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과 또 일반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진 활동을 해나간다는 게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진 마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국제사진 축제에서 전 세계에 있는 고교생들의 사진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요. 저희 영월에서도
마차고등학교의 김은진, 김유빈, 김학준 학생이 공개 경쟁에 참가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교 사진 축제도 코로나19로 온라인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일본으로 현장에 직접 가서 아마 참가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하고 영월에서 양국에서 각각 그 오프라인 사진전이 열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한일 교류전에는 그 영월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사진작가협회 영월 지부가 창립이 됐고요. 네. 우리 정순만 지부장을 비롯해서 10분의 사진작가가 참여를 하고 일본의 히카시가와정에서도 사진작가 6분이 총 85점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야말로 서로의 안부를 묻기 위한 소중한 사진작품으로 일본 히카시가와에서는 센터피어 광장에서 영월에서는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오프라인 전시를 하고 내일 오후 3시에 개막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다라는 주제로 사진전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진들을 좀 감상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일본의 히카시가와 주민들과 영월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남긴 안부의 인사 사진은 특별한 의미를 갖죠. 네. 일본과 영월의 그 농촌 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모습들, 그다음에 그 모습 속에는 아주 일상적인 생활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그 일본 히카시가와정과 영월군의 자연, 문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가족들이 일상적인 모습과 상상 속의 안부를 전하는 다양한 사진 이야기가 아마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혼돈의 시간을 힐링의 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진전 하면은 전문 사진 작가들의 작품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 사진전은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했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 아까 팬데믹 시대의 상황에서 일반 그 생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안부죠. 네. 일본에서 저희가 특히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오겐키 데스카라는 그러한 일본어가 잘 계시느냐는 그 안부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우리가 안부를 묻다는 소재로 전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 또 작가들의 사진도 사진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또 생활하는 그런 사진 작품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관장님께서는 어떤 사진이 좀 마음에 와 닿던가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사진 중에서 네. 일본 어린이가 이렇게 밖을 쳐다보는 아주 그 표정이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하는 잘 계세요, 안녕하세요라는 그 느낌을 네. 주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영월에는 일본인 엄마를 갖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꽤 많습니다. 네. 그 특히 그 엄마들하고 그 가족들이 일본의 식구들에게 전하는 안부의 사진은 아마 특히 눈길을 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월 지역 주민들도 직접 사진 찍는데 동참하신 거죠? 그럼요. 이번에 이제 굉장히 감사한 것은 네. 저희가 이제 국외 읍면에 저희가 이제 그 사진을 공개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붙였고요. 네. 그다음에 영월군의 홈페이지라든지 또 영월의 지역 신문을 통해서 아마 그 공개 모집한다는 것을 많이 알려졌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겨진 이야기를 오늘의 우리 모습으로 그 담겠다는 우리 주민들의 그 주변 분들의 권유가 아마 큰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가 보름가량만 진행돼서 좀 아쉬울 듯 싶은데 추후에 또 뭐 이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향후 뭐 네. 전시 계획이라든가 또 문화교류 계획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리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안부를 묻는 그 사진전은 이번에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영월과 히카시가와정이 우호 교류 협력을 맺었듯이 지속적으로 365일 그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서로의 소통을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우리 그 영월과 히카시가와정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특히
KBS 애청자 여러분들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 사진으로만 공감하지만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민간 또 외교 관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진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